안녕하세요. 디자인 주 유튜버 아통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통님, 네. 확전에 의해서 끝없는 나락으로 주식 바닥이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사실 오늘까지 뉴스는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날 것 같기도 한데 핵을 쏘겠죠. 못 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시간 바뀌는 것 같아요. 아니 실시간으로 지금 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전술에 아니 그냥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이게 쏠 것 같다 하다가 계속 그 병합한 주 4개 중에 우크라이나가 치고 들어가니까 엄청 고민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쏴도 큰 이득이 없다. 어차피 쏴도 질 것 같다. 견제만 엄청 먹고 모르지. 그런가? 사방에서 쏴버리면. 근데 문제는 주식시장이 나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다음 주부터 진짜 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파시나요? 이제 팔 거야. 이제 진짜 팔 거야. 안 되겠다. 그래요? 네, 좀 일부씩 처분할 들어갈 항상 겁니다. 마통님 팔면은 계좌는 작살나고 근데 주식은 오르더라고요. 그게 보통 이제 신호죠. 네, 보통 저 같은 사람이 이제 팔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제 오르죠. 그럼 기다리면 되겠네. 알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네. 읽어보시죠. 세니어 에너지. 맞나요? 네, 맞아요. 정말 세니어 맞나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시죠. 제가 오랜만에 홈페이지를 찾았습니다.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딱 읽어보니까 영어로 잘 읽지 못해요. 네. 근데 대충 미국에서 LNG 분야로 해가지고 가장 크고 공급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잘 못 들어봤는데 이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검색해보니까 좀 검색어가 좀 나와요. 이게 천연가스 쪽을 하나 보다. 그리고 에너지 대란 때문에 여기도 이슈가 돼서 결국에는 천연가스 주가 오르면 에너지 좋다. 딱 이거고요. 시총이 59조 엄청 큰 회사입니다. 근데 못 들어봤어요? 네. 그리고 배당률이 1% 정도만 해도 사실은 한 6천억을 배당하는 거거든요. 네. 돈이 많다는 거고요. 얼추 재무제표가 매출 20조의 영업이익을 보다 보니까 이게 적자도 나고 잘 나갈 때는 뭐 3조 정도 흑자도 나고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고 정보 보니까 회사는 1983년에 만들어졌고 직원 수 1000명 이상 그리고 약간 뭐 천연가스 유통 이런 게 있고요. 에너지 주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데 세니어 에너지가 텍사스주에 본사도 미국 최대 LNG 수출 터미널 운영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대충 LNG 밸류 체인이 이렇게 시출해서 이제 액화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이제 저장을 했다가 뿌리는 이런 겁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 수출 터미널 이제 보관 장소 만드는 데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든다. 투자비가. 그래서 진입장벽이 있다. 라는 거고요. 현재 에너지 수출 이쪽에 중요한 거는 이 회사에서 만드는 LNG가 유럽을 갈 수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유럽까지 이제 파이프라인 막 들어가서 공급이 된다고 해요. 근데 지금 러시아가 못한다니까 여기가 좀 수혜겠죠. 그러면 미국에서 유럽까지 가는 거예요? 맞아요. 파이프라인을 해놨었어요? 네, 돼 있다고 합니다. 이게 여기가 2000년대 중반부터 투자를 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회사 2005년부터 준비한 셀빈 패스 LNG 수출 터미널이 2010년 미국 최초 LNG를 수출하며 미국 LNG 수출을 선도했고 뭐 2020년 4월 미국 LNG 수출의 거의 절반 그리고 유럽 LNG 전체 수입량이 30%를 차지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회사입니다. 나중에 보면. 지금 러시아가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죠? 러시아가 원래 50% 이상이었죠. 지금은 사실 30% 거기도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지금. 이제 수출 자체가 안 되고 쿼터제를 해버리니까 그렇게 되고 있고.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 기업도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중국의 페트로 차이나 그래서 계약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회사는 차트를 보면 3년 차트인데 보통 요새 주가 많이 꺾었는데 여기 3년 동안 그냥 오르네요. 그냥 우상향이었어요. 근데 왜 몰랐어요? 제가 좀 미국 쪽 주식에 좀 약합니다. 큰일이다. 50조 단위 회사인데 대형주인데. 그러게요. 이게 보시면은 빠질 때 25달러에서 165 진짜 한 6, 7배 그냥 올랐네요. 네. 아무튼 이래서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여기서 꺾이면은 좀 곤란한데 반반?
반반. 네. 근데 요새 주식이 다 꺾이다 보니까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마이너스 10% 20% 그냥 먹잖아요. 차라리 이런 거 사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인버스 개념으로. 그럼 멀리 생각을 했을 때 네네. 이제 만일에 이제 러시아가 뭐 100년, 1000년 전쟁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자금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돈 잘 벌든 안 벌든. 그럼 전쟁이 어쨌든 최악으로 가든 최상으로 가든 뭐 어떤 식으로든 끝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끝나겠죠. 그럼 끝났을 때 음. 분명히 러시아에 대한 그 가스에 대한 제재가 들어갈 거예요. 아, 그죠? 네네네. 어쨌든 뭐 지든 이기든 아, 상관없이.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기 이거는 그러면 더 지금도 사야죠. 사실상 이제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는 단기간에 그러니까 반짝이 아니라 단기로. 예, 2005년부터 꾸준하게 본인 인프라 시설 투자를 해왔고, 이 빚을 발하는 시점이고, 실제로 계속 우상향 올랐으니까 차라리 이런 게 안전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좀 들어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시기상으로. 시기상으로 천천히. 도박성으로 뭐 한 주씩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그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니어 에너지는 여기까지 하시죠. 네. 다음은 한국 주식. 네. SK 네트워크스 우입니다. 우. 왜 폭등했죠 갑자기? 이게 한 두 번 연속 상한가를 올랐는데, 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제 tum을 적으니까 네. 제 생각에는 작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작전. 네, 제가 SK 뒤에 가지고 작전. 네트워크스 우선주는 시총이 네. 작아서, 근데 네트워크스 본주는 이제 시총이 큰데 제가 뒤에 제가 생각하는 네트워크스 우선주 적정가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어쩔 수 없이 네트워크스를 좀 봐야 되는데 뭐 하나 보면은 이제 정보통신이라고 해서 휴대폰 유통업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화학소재 쪽 트레이딩 하고 호텔 앤 리조트에서 그랜드 워커 이런 거 운영하고요. 렌탈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대략적으로 대주주는 주 SK 그리고 밑에 국민연금공단 보여있고요. SK 그룹만 따지면은 한 3개 80위권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전체 매출액 157조에 그리고 뭐 계열사 107개사 이렇게 있고, 네. 이제 네트워크스가 하는 거는 뭐 이제 해외에서 생산되는 찰관 제품 트레이딩 수행 사고 파는 거 하고 있고, 중개업이죠. 그리고 자동차 수출업도 이제 중개무역도 하고, 그리고 석탄 쪽 광산 쪽 투자하는 거 굵직굵직한 것들 하고요. 국내 최대 규모의 휴대폰 유통사업자를 하고 있고, 가전 렌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1년에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697만 대 수준의 휴대폰 단말기를 이제 유통하고 주변에 액세서리 파는 것도 하고 있고요. 이게 2018년 19년이었는데 대충 보면은 회사가 뭘 하고 있나 보면은 카카오 맵과 제휴해서 플랫폼 강화, 인도네시아 철강 시장 진출, 그리고 SK 렌터카가 있고 워커힐, 뭐 모빌리티, 굉장히 뭐 대충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화학 쪽에서도 이제 뭐 싸게 팔아서 비싸게 사는 그러니까 중개무역 같은 걸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호텔 앤 리조트 사업 하고 있고, 아까 말했던 자전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보다 보면은 자산이 한 7조의 영업이익이 여기 기준은 1000억 정도 나와 있고, 사업부별 매출액 보면은 이제 사실 이제 이걸 뒤에 조금 볼게요. 뒤에 이건 좀 보는데, 이게 뒤에 좀 볼게요. 이거는 SK 네트워크스 회장은 최태원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죠. 여기는 이제 정확히 예전에 따지면은 최신원 회장이고, 참고로 작년인가 이제 1천억대 횡령 배임으로 구속이 되셨고요. 그리고 이 최신원 분은 SK그룹 창업주의 둘째 아들이라고 합니다. 좀 지분도 이렇게 되는데, 잠깐 그 회장님 소개 잠깐만 하면은, SK 네트워크스가 원래 SK 전신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주성경 직물회사를 하는 게 SK 네트워크스입니다. 근데 완전히 사업을 지금 바꾼 거예요. 바꿨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약간 장자 개념이 들어가다 보니까 처음에 최신호 회장이 이제 취임하면서 처음에 한 게 이제 밑에 최종건 창업주 흉상을 이제 내도사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약간 지금은 좀 하면서 최태원 회장의 SK그룹이 있고 이제 SK디스커버리 쪽 최창원 이쪽은 이제 저기 첫째 아들 계열인데 그렇게 있고요. 이게 보다 보면은 이제 최학배님 밑에 최종건, 최종현이 있는데 사실은 창업주 계열에서 지금 SK그룹 회장이 된 게 아니라 2대 회장인 이남 두 번째 아들이겠죠. 그쪽에서 최태원 군이 회장이고 그렇게 됐다. 뭐예요? SK는 거의 지금 1조 정도 되는 회사이고 이게 매출액이 10조 가까이 돼요. 영업이익이 1,600원. 사실 SK네트워크 자체는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본주 자체는. 그리고 아까 말한 이제 사업부 부분에서 휴대폰 도매업이 근데 제일 크고 그 요새 휴대폰이 안 팔린다고 해가지고 이게 좀 애매해요. 사업 구조상. 잘 안 팔리겠죠. 네. 좋은 게 아니니까. 그쵸. 생각보다 워낙 그룹이 매출이 크다 보니까 워커 이런 거 비중이 1%밖에 되지 않아요. 이건 매출액 금액이고 SK네트워크는 60억이다 시총이. 네. 그래서 유통물이 워낙 적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게 우선주가 지분가 저희 주주권이 없다 보니까 보통 본주의 80% 정도 가격이 형성되는 게 이론상 가격이거든요. 아까 SK네트워크 주식이 4,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저점가는 80%니까 3,200원. 지금 56,900원이니까 제가 사는 가격과 한 거의 20배 정도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여기까지 제 생각입니다. 네. 혼날 소리 해보세요. 주주한테 엄청 맞을 소리인데 그리고 원래 이런 게 우선주가 좋은 거는 배당을 많이 주는 게 좋은데 사실 배당이 막상 해봤자 한 140원? 그게 많이 안 줘요. 지금 그래서 배당률이 0.2%고 차트는 신기하게 더 높았더라고요. 지금 올라서 지금 회복된 것처럼 보여가지고 그쵸. 이런 주식은 그냥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냥 안 하는 게 좋아요. 진짜로 안 하는 게 왜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습니까? 제가 생각한 저점은 3,200원인데 지금 51,900원이니까요. 원래 적정가가 얼마인가요? 생각하는 거 말고. 네? 원래 적정가. 원래 저점가요? 아니 네. 본주의 80%가 저점가예요. 원래 우선주는. 음. 제가 생각 근데 우선주는 사실은 보통주보다 배당을 살짝 더 줬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 가지고 따지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배당 수익률이 그러니까 이거 주당 140원 준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러면 현재 시중권이 4%대 대충 때렸을 때 140원 곱하기 25였자 어차피 3,800원 돼요. 그렇군요. 배당 수익률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 약간 사고파는 매매 약간 나만 아니면 된다 이런 개념이라서 접근을 안 하는 게 좋아요. 하실 거죠? 아니요. 우선주 제 평소에 우선주를 해가지고 잘 하지도 않았는데 좋은 결과를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이번에 하겠네. 근데 이건 넘어가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다음은 이번 시황할 건데 네. 이번 주 어땠나요? 최악이었죠 진짜. 원래 시황이었잖아요. 지금 이게 코스피 차트 보이시죠? 네. 그래가지고 올 초부터 해가지고 거의 한 30% 떨어졌다고 해요. 제 계좌도 마이너스 30% 그냥 괜찮아요? 다 먹고 있거든요. 원래 50%까지 봤잖아요. 옛날 봤죠. 옛날 봤는데 진짜 이제는 그리고 시중 금리가 약간 뭐 다 심한 데는 7%, 8% 이러니까 기업 경영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달러도 지금 엄청 강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 수지도 또 지금 계속 적자라고 해요. 그죠. 수출 쪽은 는 거에 비해서 원자재 가격이 워낙 높으니까 기업들도 어렵고 아니 이런 상황에서 뭐가 좀 괜찮을까 좀 보다가 그나마 이제 수출 쪽가 괜찮다고 하니까 또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하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현대차가 왜 차량을 물론 반도체 없어서 그렇지만은 주문한 데 받으려면 한 1년 걸린다고 해요. 근데 현대차가 미국에서 나가려 되잖아요. 뭐가 나가게 됐어요? 그 미국에서 공장? 예, 보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괜찮나요? 네, 저희는 킹 달러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래도 팔리는 어쨌든 차가 팔리니까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현대차가 일단은 잘 팔린다는 가정하에 그 달러 수요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차를 팔려고 미국 가는 운송하는 현대글로비스 배가 있으니까요. 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중동 특수, 걔네 에너지 때문에 특수가 있으니까 현대건설 이 정도 괜찮지 않나 이 생각이 있어요. 현재 시대에서는. 그래도 얘가 수출을 하다 보니까 그 약간 최근에 애널리스트들도 많이 이런 쪽 현대차를 많이 밀긴 해요. 그래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거의 환율이 1,400원 이제 곧 1,500원 육박할 텐데 그쵸. 어쨌든 이러면은 원화는 싸진다는 거니까 미국인들 보기에는 현대차가 싸다 저 가격이. 아. 그- 아. 가만히 생각해도 가격이 10% 20% 할인이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사실은 어쨌든 수출주도 좋고 수입주는 죽을 맛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는 수출주 위주로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뭐 일반 예를 들어서 영어무역 같이 한세실업 같은 옷 파는 옷을 수출하는 회사나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 차의 차트는 요래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닌가 좀 약간 왜냐면 차트 너무 이 정도 빠지는 건 보면은 외국인은 그냥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그쵸. 몸 있죠. 근데 이게 기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으면서도 시총이 37조인데 회사가 이게 제조업인데 올해 영업이익이 일단 10조입니다. 지금 굉장히 좋아요. 그 전에 막 2조, 6조, 10조 도대체 이 회사만 지금 따로 실적이 거꾸로 가고 있는데 한 해에 10조를 버는데 우리나라에서 진짜 글로벌 대기업인데 거의 뭐 퍼가 4에 육박한다 이러면은 제가 가진 그냥 재무적 기본 생각으로는 매수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존버로. 그리고 망해도 현대차 투자해서 망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차 옛날에 그 외국계 펀드 아이칸인가 뭐 들어와가지고 8만 원까지 밀려가지고 손절고 나간 기억이 있긴 해요. 그래서 현대차 사실은 만만주식 아닙니다. 이게 보면은 월봉이거든요. 한 번 밀리면은 저 2015부터 오르질 않아요. 진짜 2020년대 저때 바싹 올라서 그렇지 저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월봉으로 만약에 과거 5년 전을 생각하면은 5년간 그냥 죽을 듯이 밀리면은 아무도 못 버티죠. 그래서 이게 현대차가 생각보다 누군가 이게 사주면서 밀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회사가 괜찮아도 그 약간 차트 성향이 악질이면은 정말 가기 힘들어요. 그 비슷하게 현대 글로비스도 보니까 똑같아요. 차트가 안 좋아요. 그리고 현대 글로비스 사실은 그렇게까지 유명하진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시총이 6조 900원이나 되니까 굉장히 큰 회사이고 한 6조면은 요새 시대로 한 6천억씩 벌어요. 이 회사가. 그렇죠. 현대 글로비스가 그 정도 버냐 딱 봤더니 벌고 있어요. 지금 한 올해 예상 1조 8천억. 엄청 많이 버는 거죠. 에르퍼가 다 나오네요. 근데 약간 아리까리한 거는 배를 운행하려고 하면 어쨌든 유가란지 이제 원료 가격이 많이 드는데 요새 또 가격이 높으니까 이게 마진이 잘 나올 그래서 원가율을 좀 유심 깊게 보고 있어요. 이건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수출 쪽을 결국에는 누가 괜찮냐 계속 이런 걸 보는데 지금 반도체도 어렵다고 하고 개인적으로는 보다 그래도 수출을 하다 보니까 현대건설 쪽에서 일단 중동 특수가 있어가지고 수출을 막 올리고 있어서 현대건설은 그나마 차트가 등락점 있으면서 먹을 때 좀 먹어줘요 걔는. 그리고 시총이 4조인데 매출 20조에 영업이익 7천억이니까 건설주 정도 무난하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제 수출 이렇게 많이 하고 해서 20조나 되는 회사는 많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건설업계 거의 탑 1, 2 다투니까 나름 이제 현재 어설픈 잡조하는 이보다 경제가 어려워도 사람을 기업은 사니까 괜찮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 네. 어떤 마음의 자세로 임해야 됩니까? 일단 저는 팔 겁니다. 이거 진짜 망했네. 다음 주 팔고 다다음 주 팔고 올해 한 달에 걸쳐가지고 4분할 해가지고 꽤 처분을 들어갈 거예요. 처분하고 나면 모르겠네. 네. 아, 그럼 이제 딱 10월에 제가 처분하면 11월부터 이제 좀 반등할 수 있겠네요. 10월에 오를 것 같은데 그런가요? 처분하면서 처분하면 그 다음 날 오르고 처분하면 다음 날 오르고. 저도 그래서 그럴까봐 좀 나눠서 팔려고요. 아쉬울까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통이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